정석 7페이지 펴보자.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다항식들 계산할 건데, 계산하려면 좀 우리끼리 용어 혹은 수학자들이 수학 문제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원래 이 말의 뜻은 단, 짧을 단에 항이 있는 식, 그러니까 짧은 항이 있는 식, 즉 항이 한 개로만 이루어진 식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 개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안 할 거야. 왜 그럴 거냐면 좀 이따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단항식은 숫자랑 문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즉 덧셈 뺄셈으로는 안 이루어져 있어.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나누기는요? 덧셈 뺄셈 아닌다 쳐요. 그럼 나누기는요? 나누기는 우리 역수치해가지고 곱하기로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하면 나눗셈도 변형해서 곱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지? 오케이. 단항식은 숫자랑 문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그럼 다항식은요? 다항식은 원래 많을다.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숫자랑 문자가 곱셈뿐만이 아니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식 모두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단항식 fx 뭐뭐라고 하면 숫자랑 문자가 곱셈, 덧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중요한 게 있어. 다항식에서 숫자랑 문자가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런 식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 정석 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3번이라고 해놓고 x분의 3y 제곱이랑 4번이라고 해놓고 2분의 1 xy 제곱 마이너스 3루트 x라고 되어 있거든? 얘네들은 다항식이 아니라고 하네. 왜 다항식이 아니냐면 얘처럼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 아니야. 얘처럼 문자가 루트 안에 있으면 다항식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항을 포함한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은 포함한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즉,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다항식은 숫자와 문자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모에 있으면 안 돼. 루트 안에 있으면 안 돼. 이 애들을 다항식이라고 할 거다. 즉 상수항 더하기 x의 1제곱 더하기 x의 2제곱 x의 세제곱 이런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거 문자에다 분모에 문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얘는 우리 앞으로 유리식이라고 할 거고, 우리 알다시피 수하의 유리 함수에 대해서 할 거지. 그때 유리식 할 거야. 그리고 루트 안에 문자가 있는 거는 뭔데요? 이거 무리함수. 이것도 수하에 있지. 무리함수. 그러니까 무리식. 그러니까 얘네 둘만 아니면 된다. 즉 다항식은 숫자랑 문자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식이라서 상수항, x의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요런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앞으로 다항식 fx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상수항 있을 거구나, 1차항 있을 거구나, 제곱항 있을 거구나, 세제곱항 있을 거구나, 4제곱항 있을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예상하면 돼.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지?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 시작하면 된다. 그럼 문제. 우리 이거 3번이랑 4번이 왜 다항식이 아닌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3번이랑 4번도 언제는 다항식이 가능할 때가 있다? 언제냐면 만약에 나는 문자를 y만 볼 거야. 그러니까 y를 제외한 모든 알파벳은 숫자로 볼 거야.
그렇게 했을 때 3번이라는 식은 분모에 x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 다항식이네. 4번이라는 식도 2분의 1 x y제곱 마이너스 3루트 x인데 요 루트 안에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 다항식 맞네. 아, 알겠다. 앞으로 나와 있는 식들 중에 다항식이다,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분모에 그리고 근호 안에 문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알파벳을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알파벳을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 다항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럼 그 기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식을 뭘로 문자로 볼 겁니다. 난 이 식을 뭐만 문자로 볼 겁니다. 라는 말을 그 아래 써 있어. 초록색으로. 정수 8페이지 초록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만 문자로 볼 거입니다. 라는 표현을 x에 관한 식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거야. x에 대하여 y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숫자로 본다면 y에 관한 식, y에 대하여라고 할 거고 나는 이 식에서 x, y만 두 개만 문자로 볼 겁니다 하면 x, y에 관한 식, x, y에 대하여라고 문제를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다음에 우리 지금 다항식 했는데 요 다음에 얘기할 내용은 개수와 차수. 앞에서 다항식 다 숫자랑 문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다항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중에 곱해져 있는 애들 중에 문자 빼고 나머지 애들은 숫자인 애들을 개수라고 할 거야. 항 중에서 문자와 곱해진 숫자 애들. 그러니까 아까 3번에서 y를 문자라고 본다면 x분의 3y의 제곱은 y만 문자로 보고 x분의 3은 숫자라고 본다 했지? 아, 이 항의 개수는 x분의 3이구나. 숫자로 본댔으니까. 그럼 개수도 역시 문자를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겠네. 그거에 대한 게 보기에 있을 테니까 좀 이따 정리하자. 차수는 뭐냐면 어떤 항 중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요 아까 3번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 3번 식은 y를 문자로 봤을 때 x분의 3이 숫자고 y제곱이 문자였지. 그럼 이 문자 y가 곱해진 개수가 2개네. 2개. 개수 따라서 2차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만약에 x, y를 문자로 봤을 때 요런 식은요. 2분의 1 x, y 제곱은요. 요거는 얘도 문자로 보고 얘도 문자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2분의 1인 거 알겠는데 차수는요. 차수는 x 1개 곱해져 있고 y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총 3개 곱해져 있다. 문자가 따라서 3차이다. 아, 문자의 종류가 달라도 어쨌든 문자가 총 몇 개가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 차수를 얘기한다. 앞으로 차수, 개수 얘기 많이 할 테니까 혼동되면 안 돼. 두 번째. 이런 다항식들을 정리할 거야.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류항끼리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합쳐서 쓸 거야. 예를 들면 3xy 빼기 2xy 이런 거를 하나로 3 빼기 2xy xy로 쓸 거다. 이렇게 합쳐서 쓸 거다. 단 이때도 보기 편하게 나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x만 문자로 봤을 때 y만 문자로 봤을 때 이 항들에 대한 차수가 x 문자로 정해지겠지? y만 문자로 봤을 때도 차수가 y를 기준으로 정해지겠지? 요렇게 차수를 x만 문자로 보느냐 y만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차수를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수 순으로 정리하는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하고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할 거야. 문제 한번 보자. 정석 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기 1에
다항식 P가 4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y제곱 더하기 5x제곱 y세제곱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6이 있대. 이거를 x에 관하여 x에 관하여란 말 아까 뭐라 그랬냐면 x만 문자로 본다 그랬지. 그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x에 대한 차수가 몇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 항은 x에 대한 차수가 3, 이 항은 x에 대한 차수가 2, 이 항은 x에 대한 차수가 2, 요 항은 1, 이 항은 없고 0차, 0차, 이 항은 1, 1차, 이 항은 없고 요 항은 없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요 3이라는 항이네. 그 다음 2라는 항이 있고 그 다음 1이라는 항이 있고 1은 여기도 있네. 나머지는 없다.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 x의 세제곱에 대한 항의 개수는 4고 x제곱에 대한 개수는 2y제곱이랑 5y 세제곱이 개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랑 합쳐서 써준다. 5y 세제곱 더하기 2y 제곱 x제곱. x의 1차 항은 3y 제곱이랑 개수랑 마이너스 4가 합쳐져 있어야겠지. 3y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 x가 없는 애들을 나머지 열거해주면 y 세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6. 이렇게 x에 관해서만 3차, 2차, 1차 순으로 정리하는 걸 x에 관한 내림차순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번에 살펴보니까 y에 관하여 오름차순으로 한다고 했네. y에 관한다는 말은 y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고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얘기니까 또 아까 이 항 가지고 y가 몇 차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자. 이 항은 y가 하나도 없는 0차, 이 항은 y가 2개가 있는 2차, 이 항은 y가 3개가 있는 3차, 2차, 3차, 0차, 1차, 0차. 제일 높은 게 낮은 것부터니까 없는 게 요거 0개 들어있는 거, 0개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더하기 y 하나 있는 게 누구냐면 y 하나 있는 거 여기 있다. 더하기 2y. y 2개 있는 거 누구냐면 여기 2개 있는 거 있네. 얘네들 개수가 3x와 2x 제곱이니까 2x 제곱 플러스 3x. y가 3개 있는 거 누군지 봤더니 요거랑 요거 2개가 있네. 개수가 1이랑 1 생략돼 있으니까 5x 제곱 합해서 쓰면 5x 제곱 플러스 1 y의 세제곱. 이렇게 개수가 y에 만한 개수가 점점 올라간다. 오름차순.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다시 한번 풀어봐잉. 오케이. 그 다음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 덧셈 뺄셈만까지 하고 쉴 거야. 덧셈 뺄셈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 다항식 이거 정리한 거 용어 한 거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연산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덧셈, 뺄셈부터 해보자. 덧셈. 이건 진짜 별거 없어. 그냥 항을 다 나열한 다음에 모든 항을 다 더해주면 돼. 대신에 여기에는 좀 계산하기 수월하게끔 규칙이 좀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의 기본적으로 A랑 B를 더할 건데 요거 순서 바꿔서 더해도 값은 똑같다? 순서 바꿔서 더해도 값은 같다. 반대로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를 더하는 거랑 B랑 C랑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A를 더하는 거 순서 같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괄호로 결합하는 위치가 달라져도 값은 같다. 괄호 위치 달라져도 값은 같다. 마지막으로 A랑 B랑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건 A랑 C랑 먼저 곱하고 B랑 C랑
곱한 거를 나중에 더해도 값은 같다. 이거를 분배 법칙. 요 세 가지 법칙은 우리가 계산하면서 요걸 사용해가지고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기본 법칙이 나중에 집합에도 나오고, 수 2에 나오는 극한, 연속 이런 성질에 다 나오니까 요런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얘는 교환 법칙, 얘는 결합 법칙, 얘는 분배 법칙. 기억하자. 자, 이 덧셈 할 거야, 본격적으로. 덧셈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항을 다 나열한 다음에 모든 항을 더할 건데, 특히 동류항끼리 합쳐 써줘야 돼. 그럼 동류항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동류항은 같을 동 같다. 뭐가 같냐면 종류가 같다. 그러니까 항을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가 뿐만 아니라 개수까지 같다. 그거를 동류항이라고 할 거고, 걔는 개수를 합쳐서 써줄 거야. 개수를. 뺄셈도 같이 가볼까? 뺄셈 같이 해서 좀 이따 보기 풀어보자.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다항식에 세모라는 다항식을 뺄 거면 요 네모를 이루고 있는 항들이 있을 거고, 세모를 이루고 있는 항들이 있을 거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네모에다가 세모에 있는 모든 항에 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더할 거야. 요거는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면 쉽다. 그러니 괄호가 이렇게 있을 텐데 괄호를 없애는 거를 뒤에 있는 항의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즉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해주기 하면 계산이 엄청 편하거든? 보기 2번 해보자. P라는 식은 5x제곱 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세제곱이고, Q라는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xy제곱 이라는 식인데, 보기 1번을 보니까 P랑 Q를 더하래. 앞에서 우리가 덧셈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동류항끼리 합쳐서 써준다고 했어. 모든 항을 나열해서 동류항끼리 합쳐서 써준다고 했어. 모든 항 다 나열해보자. P는 5x제곱 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2xy제곱이라고 했는데, 동류항 있는지 살펴보자.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랑 개수 모두 같아야 돼. x가 2개 곱해져 있고 y 하나 곱해져 있는 거 있나 봤더니 없네. y 2개 곱해져 있는 거 있나 봤더니 헐 여기 있다. 얘네들 동류항이다. x 3개 곱해져 있는 거 봤더니 헐 여기 또 동류항 있네. x 하나 y 2개 동류항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5x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x세제곱 더하기 2xy제곱이 될 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도 뭐 틀렸다고 하긴 뭐한데,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하려면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게 좋거든. 선생님은 x가 세제곱으로 개수가 제일 많아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3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y 더하기 2x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정리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연습을 하면 좀 더 괜찮다. 두 번째, 문제에서 P에서 3Q를 빼래. P에서 3Q를 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P에서 3Q의 식을 빼는 거. 근데 우리 아까 뺄셈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뺄셈은 뒤에 항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러니까 뒤에 항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뒤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더해줘도 값은 똑같나? 그럼 선생님이 P랑 마이너스 3Q를 나열해가지고 더해줄게. P는 뭐냐면 5x제곱 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Q는 Q에 있는 모든 항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3x세제곱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6xy제곱이 되겠지. 자, 이제 동류항 찾자. x제곱 y 있는 거 살펴봤더니 없고, y제곱 있는 거 여기 있다. y제곱 여기 있다. x제곱은 여기 있네. xy제곱은 없다.
이거 정리해주면 얘부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y 마이너스 6xy제곱 플러스 11y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마지막 기본 문제 1-1 풀고 수업 끝내자. 기본 1-1 문제는 다항식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런데 다음식을 계산하래. 1번을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이거 A에 있는 모든 항, B에 있는 모든 항, C에 있는 모든 항 다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편하지. A, B, C 모두 나열해보자.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3xy 제곱 빼기 xy 제곱 빼기 x제곱 y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2y 세제곱. 동류항 찾자. 동류항. x제곱 y 동류항 어디 있나 봤더니 x제곱 y 여기 있네. 계속 하려고 했더니 이거 지워지네. 3y 세제곱 계수 같은 애 봤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또 있네. 그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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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류항이네. x세제곱 종류항 봤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또 있네. 마지막 xy제곱항 봤더니 여기 있네. 요거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려고 봤는데 y도 세제곱이 있고 x도 세제곱이 있길래 선생님 x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할게. 그러니까 세모 먼저 해보자. 세모는 2x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으니까 4 마이너스를 1 해서 3x 세제곱이 될 거야. x제곱은 지워졌고 x 하나 있는 건 여기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2xy 제곱이 되겠고, 나머지 y 세제곱 정리해주면 5에다가 1 빼면 4y 세제곱이 되겠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앞으로 이렇게 다항식 나누면 항 다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 찾아가지고 지워주면서 계산하면 돼. 2번. A-B-EC를 계산하라고 해서 우리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다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있는 다항식에 전부 다 부호 바꿔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A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EC를 각각 다 더해준 거라 가지고 A 가져다가 쓰고 마이너스 B 가져다 쓰고 마이너스 EC 가져다가 써볼게. 선생님이 쓰기 전에 한번 머리로 불러보던지 입으로 말해보던지 해봐.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 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자, 이거 다 더해보자. 이거 동류항끼리 있는 거 찾아보려고 x제곱 y 있나 봤더니 x제곱 y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모. y세제곱 항 있는지 봤더니 y세제곱 여기 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자. x세제곱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 마지막 xy제곱은 이거 동류항이네. 선생님 이번에도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볼게. x세제곱 세모 이거 없어지네. 없어지면 요거 하나 남네. 2x 세제곱. 제곱 들어가 있는 항 네모 있는 거 보니까 1이랑 개수 2 더해주면 3x 제곱 y. x 하나 더 들어간 거 찾으면 이거 v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xy 제곱. y 세제곱 들어가 있는 항 봤더니 4인데 4 빠지니까 끝.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너무 급하게 처음부터 막 하지 말고 일단 모든 항들을 나열하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부호 바꿔서 나열하고, 개수가 곱해진 거는 개수 곱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 찾아서 계산하면 실수도 적고 속도도 빠르겠네. 굿. 옮겼을 때 마이너스나 개수 다 곱해서 옮겨 쓰자. 그 후에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돼. 이러면 진짜 안 틀린다. 연습 많이 해와.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하자면 용어가 있는데 용어 다항식
다항식은 문자랑 숫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나눗셈 역수치하면 되니까. 다항식은 숫자랑 문자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데 분모에는 문자가 없어야 돼. 루트 안에도 문자 없어야 돼. 그래서 문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항식이 맞다 아니다가 결정된다. 문자로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용어가 뭐가 돼 있었냐면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 xy에 대하여, xy에 대한 식 이런 용어가 있을 거다. 그럼 걔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알파벳은 숫자로 보자. 오케이? 또 무슨 용어가 있었냐면 개수와 차수. 개수는 문자와 곱해져 있는 숫자 애들 말하는 거고, 즉 문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거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누구냐 보느냐에 따라 차수가 달라지겠네. 그래서 그런 다항식들을 정리할 건데, 정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같은 종류의 항, 문자가 종류가 같아야 되고 곱해진 개수도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끼리 합해서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나열할 거다. 내림차순이란 말은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열할 거고, 오름차순이란 말은 차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열할 거다. 요걸 정리라고 한다. 다음, 다항식의 덧셈 하기 전에 기본 연산 법칙이 있었는데, 연산 법칙 3가지,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값은 같다.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 바꿔도 값은 같다. 분배 법칙은 먼저 더하고 곱하거나 곱한 다음에 더하거나 값은 같다. 요 3가지 연산 법칙이 있었고, 그래서 덧셈 어떻게 하냐? 모든 항을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합쳐서 정리한다. 정리. 빼기는요. 뒤에 있는 항, 뒤에 있는 식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준다.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1번 강의 들었지?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 정리하면 내가 이런 내용 했었구나를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정석을 읽으면서 다시 정리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서해 준 게 있고, 판서하거나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정석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판서한 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 정석에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것들 중에서 이건 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따로 정리해야 돼. 정리해. 요거 보내. 카톡으로. 선생님 1강 들으면서 이거 정리했습니다. 정석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 선생님이 기본 문제는 풀어주잖아. 기본 문제 풀면 유제 문제 풀어. 기본 문제를 풀 때 일시정지 해가지고 유제 문제 푼 다음에 이 유제 문제까지 풀기. 이걸 어떻게 검사할 거냐? 수업 시간 때 내 앞에서 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봤으니까 유제 푸는 게 딱히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유제만 모아서 쭉 풀 거라 가지고 앞에서 기본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듣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제를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 특히 요거의 목표는 뭐냐면 한 문제당 2분 안에 푸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한번 풀어봤는데 내가 5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 얘를 2분 안에 만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와야 돼. 그거 해오는 것까지가 숙제다. 여기까지.
요거 정리한 거 카톡으로 보내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요거 설명하라고 할 거니까 준비해. 아, 3분도 해야겠네. 그러면 개념 설명 준비하기 요 세 가지 매일매일 해야 된다. 오케이? 고생했어.